안녕하세요, 매부리원 여러분.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얘기는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 이야기인데요. 왜 이야기를 가져왔냐면 요즘 이제 신문기사 보면 이런 기사들 많이 보이죠. 경기 아파트값 하락 멈췄다. 서울은 4주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올랐다. 실제로 요즘 주간 통계, 이제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통계 중에 주간 통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요즘 상승세가 맞습니다. 숫자 상으로. 근데 또 이제 댓글 같은 데 보면, 그리고 전문가분들 얘기는 상승세가 맞아? 내 체감은 아닌데, 전문가분들도 아직 그렇게 보기엔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계속 오를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과연 계속 오를까, 아니면 정말 일시적인 반등에 불과할까, 이 판단에 힌트가 될 수 있을 법한 숫자를 좀 가져와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원에서는 두 가지 통계를 발표를 해요. 이제 하나는 실거래가 지수, 두 번째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하는 월간 통계와 주간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개의 방식에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제가 실거래가 지수를 가져왔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15일에 4월 실거래가 지수 그리고 5월 잠정 지수가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전국 아파트 기준입니다. 12월 달,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마이너스 2.66%, 올해 1월 마이너스 0.75%. 근데 2월부터 상승으로 바뀝니다. 2월 2.04%, 3월 1.09%, 이번에 발표된 4월 0.83%, 그리고 5월 잠정 지수가 나왔습니다. 0.53%. 서울도 한번 볼게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3.22%, 올해 1월 0.80%. 서울은 아무래도 상급지다 보니까, 상급지들이 많다 보니까 1월부터 좀 빠르게 올랐죠. 2월 2.02%, 3월 1.55%, 이번에 발표된 4월 1.65%, 5월 잠정지수 0.88%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가져왔냐면, 월간 주간 통계는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오르고 있는 건 맞는데 추세가 상승폭이 확 줄어들었어요. 전국 기준으로 보면 3월에 1.09%인데 4월 0.83%로 줄었고, 5월 잠정 지수는 0.53%로 더 줄었습니다. 서울도 3, 4월 큰 차이는 없어요. 4월에 1.65%인데 거의 절반 수준인 0.88%로 잠정 지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실거래가 지수는 이게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의 오름세, 이제 2.02%, 뭐 1.55%, 1.65%가 어느 정도 오른 건지도 한번 궁금해서 제가 과연 지난 폭등기 때 실거래가 지수의 상승률은 어느 정도였는지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서울 기준입니다. 2020년 하반기, 이제 문정부 이제 들어서 가장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 숫자를 가져왔는데, 이때는 뭐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3.63% 한 달에, 5.1%, 3.21%. 그러니까 지금의 실거래가 지수 오른 것도 그때만큼 오르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나오는 기사들, 뭐 서울 4주 연속 상승, 실제로 숫자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왜 주간 월간 통계랑 실거래가 지수가 차이가 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과거에 어땠는지를 일단 한번 가져와 봤어요. 과거에 상승해서 하락으로 갔을 때, 하락에서 상승으로 갔을 때,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가장 최신 거 빼고 나머지 두 개는 실제로 이 이슈가 다 추세적으로 상승 혹은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케이스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서 10월까지 윗줄이 월간 통계예요. 그리고 아랫줄이 실거래가 지수인데, 월간 통계 보면 19년 5월 마이너스 3.2%, 6월 마이너스 0.21%, 7월 마이너스 0.22%, 8월 마이너스 0.14%, 9월 마이너스 0.05%, 그리고 10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돼서 0.11% 상승했다고 나와요. 월간 통계로는. 실거래가 지수는 어땠냐? 2019년 5월 마이너스 0.17%, 그리고 6월부터 이미 플러스예요. 0.33%, 0.43%, 0.35, 0.38, 0.47 이러면서 쭉쭉쭉 계속 플러스로 가요. 월간 통계도 10월부터 플러스로 된 뒤로 쭉쭉쭉 계속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거래가 통계가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더 빠르다는 겁니다. 다음 거 볼게요. 이거는 이제 21년 말에 하락 전환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이때도 월간 통계를 보면 21년 10월, 11월, 12월, 22년 1월까지는 계속 상승이에요. 2월부터 하락으로 전환이 되죠. 근데 실거래가 지수는 21년 10월 지나서 11월부터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최근이에요. 5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6월 주간 통계가 나오고 있고 5월 월간 통계가 이번에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야 이제 플러스가 전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기사들도 서울 뭐 4주 연속 상승, 뭐 전국 기준으로도 상승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거래가 지수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빨라요. 근데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 빠른 지수의 흐름이 다시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가져온 이유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게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이 상승률의 움직임이 다시 둔화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요즘 시세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럼 표본 조사 방식이랑 실거래가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시차가 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표본조사 방식은 말 그대로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월간과 주간 통계가 표본조사 방식인데, 이건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대표성 있는 표본을 뽑아요. 36,000개라고 합니다. 아파트만 했을 때. 그리고 이 표본들의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를 반영을 하겠죠. 근데 거래가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표본들 중에서 36,000개들 중에서. 그러면 이거는 주변의 비슷한 단지들의 시세가 어떤지를 참고를 해서 일종의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계가 있어서 멈춰있는 것처럼, 거의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통계에 그렇게 반영이 되고. 그래서 시세가 굉장히 둔감하게 움직여요. 왜냐면 36,000개, 특히나 변곡점은 거래량이 적죠. 요즘 같은 시기에는 표본 36,000개 중에 거래가 일어나는 데가 몇 개 없어요. 상승이다 하더라도 혹은 하락이다 하더라도 몇 개 없고 나머지는 그대로 멈춰 있으면 평균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실거래가는 달라요. 그냥 그달에 신고가 일어나 있는 걸 싹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직전 거래랑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거래가 2번 일어난 단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일어나는 데는 싹 다 조사하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곳은 아예 반영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본조사는 안 일어났으면 주변 걸 반영, 주변 걸 참고해서 어떻게든 맞추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실거래가 일어나는 것만 반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세 움직임이 민감해요. 그래서 빠르게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특히나 요즘같이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있는 것 같을 때는 실거래가 지수를 보시는 게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월간 주간만 보시지 마시고. 여기까지고요. 근데 사실 조금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보면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거래가 지수보다 빠른 게 복덕방 지수다. 저도 사실 이 말 정말 체감하는데, 저도 사실 무주택자여서 집을 언제나 사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뭐 기회다 얘기하니까 저도 기자지만 이제 마음이 팔랑팔랑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하는 단지들 가격이 어떤지 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말했던 실거래가 통계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 거래가 일어나는 걸 뒤늦게 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거고, 6월 15일에 4월께 나온 거고, 결국엔 모든 통계는 현상을 뒤늦게 반영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뭐 개발업자, 건설업자가 아니면 통계 굳이 볼 필요 없다. 가고 싶은 단지 있지 않냐, 몇 군데 있으면 거기 찍어 놓고 그냥 부지런하게 뭐 네이버나 아실 같은 데 들어가면 실거래가 뜨잖아요.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근처에 있는 중개사분들한테 전화해보면 실거래가 안 뜬 정보도 미리 갖고 계세요. 왜냐면 그분들은 실제로 거래가 다르기 때문에, 소문도 빠르고. 그래서 거기 이번에 몇 억에 또 뜰 거야, 그리고 지금 호가는 이래,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게 결국 가장 빨라요. 그게 가장 실패하지 않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실거래가 지수, 뭐 월간 통계, 주간 통계 있지만 투자자가 아니라면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게 내 집 마련, 무주택자분들에게는 특히 갈아타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거래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실거래가의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둔화가 되다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쭉 이어지면 추세적 상승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달 지수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그래서 5월 지수 그리고 6월 잠정 지수가 나오면 그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모쪼록 오늘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그리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실제로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